먼저 코가 조금 이렇게 비뚤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좀 있으신 건가요? 한의학에서 볼 때 네. 코를 등뼈로 봅니다. 코를 폐로 보기도 하고 코를 대장으로 보기도 하고 코를 등뼈로 보기도 하는데요. 코가 삐뚤어진 사람은 등뼈가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도 좀 삐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등뼈가 비뚤어졌는데 사실 마음까지 비뚤어졌다라고 네. 보는 게 안타깝기도 한데 이런 분들 코 모양만 보고 판단하기는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죠. 네네 그래도 이런 마인드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니까 치료하기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가요? 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34년 동안 어지러움증 때문에 고생하던 60대 남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4년 동안 어지러운데 각종 치료를 하고 이래도 잘 치료가 안 됐었다. 참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분을 진찰하면서 보니까 코도 삐뚤어져 있고 뼈가 굵게 생겼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신과 명문화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코가 삐뚤어진 거고 또 어지러움증이라 판단하고 신명문화를 든든하게 해주는 온신산이라는 그러한 약을 썼더니 네. 어지러움증이 치료됐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너무나 오랫동안 본인이 고생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어깨 축지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여기저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래서 류마티스에 대한 약을 복용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의학에서는 류마티스가 따로가 아니고 등뼈가 휜 게 따로가 아닙니다. 결국은 같은 신명문화세에서 온 증상으로 보고 온신산을 투여했는데 오랫동안 17년 동안 류마티스 약을 먹던 약도 줄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끊었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 흠을 보완해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면 네네. 여기저기 아팠던 것이 동시에 같이 치료되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입니다. 허리와 등이 아프다. 또 여기저기 어깨가 아프다. 또 무릎이 아프다. 또 소화가 덜 된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소화도 좀 덜 되거든요.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이것이 따로가 아닙니다. 이 현대의학에서는 그걸 따로 이렇게 봐서 치료를 합니다만 한의학에서는 흠을 보완해서 흠을 보완하는 이러한 치료를 해주면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면서 자연 회복력이라든지 면역력이 좋아져서 여기저기 아프던 것이 치료되는 것이 한방 치료입니다. 이 경우가 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신명문을 도와주는 코가 휜 걸 보고 신명문을 도와주는 온신산은이라는 썼더니 여기저기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그냥 이렇게 등뼈가 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머리가 이렇게 두통이 오고 어깨가 아프고 하나요? 그럼요. 신명문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네. 명문이라는 것은 밑에 화력입니다. 밑에 화력이 불이 좋아야 되는데 불이 시원찮으면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저기 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또 콩팥이라는 신이라는 건 콩팥인데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여기저기 관절들이 아파집니다. 또 콩팥에 의해서 이 두통이라든지 불안한 증상이라든지 소화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좋게 해주니까 그런 모든 것이 좋아졌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박사님 좀 신기하네요. 그냥 뭐 어디가 아프다 해서 약만 그때그때 투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 한의학에서도 사실 치료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코가 비뚤어진 경우를 보셨기 때문에 치료가 된 사례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 흠을 보완해서 흠을 개선시켜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는 그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네. 한의학적인 치료로도 쉽지가 않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신기하네요. 자, 그렇다면 코가 크고 비뚤어진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